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박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차들이 나오면 늘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큰 차 하면, 좀 강한 차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죠. 바로 지프인데요. 지프에서 이렇게 5세대의 올뉴 그랜드 체로키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요게 새롭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지? 하고선 나왔더니만은 이렇게 행사장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 전기차도 아닌데 이거 뭐지? 봤더니 이게 충전기죠? 맞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필요할 때 충전을 하고선 차를 탈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렇게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랜드 체로키 4x2라고 하는데 4xe 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온 이 그랜드 체로키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첫 인상을 봤을 때 지프긴 지프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프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전면부에 있는 7개의 슬롯, 이 7 슬롯 덕분에 지프 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지프 중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랭글러만한 그 강한 아이덴티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막 오프로드를 미친듯이 달릴 것 같은 바로 그 차량인데, 이 랭글러보다는 이 그랜드 체로키가 훨씬 일단 단정해. 얘는 약간 튀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더 고급스럽고 단정하고 조신한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단정한 인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인상을 더욱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깔끔한 후드에 지프 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엠블럼 자체가 가까이 와서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보면 이렇게 사이드에서 봤을 때 하늘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순수 친환경 차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의 캐릭터가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릴부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데 위쪽은 단정하지만 아래쪽은 더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우에 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쭉 넓게 뻗은 헤드램프가 나와 있는데요. 전면에서 봤을 때 차가 좀 넓어 보이는 역할을 하죠. 후면에서도 똑같습니다. 후면으로 한번 봐볼까요? 후면에서도 좌우에 있는 테일램프가 완전히 일자로 나와 있어요. 물론 가운데까지 쭉 연결된 건 아니지만 좌우에 아주 수평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차가 넓어 보이는 역할을 뒤에서도 해주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부보다 후면부가 훨씬 깔끔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뒤에서 봤을 때 넓은 차가 단정해 보이는 실루엣이라서 좀 반전의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지프 치고는 정말 점잖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테일파이프 같은 경우도 단정하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진짜 배기구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진짜 배기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듀얼로 머플러가 2개 정도 나와 있는 상태.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 정도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는 급의 지프의 SUV라면 사실 막 스키드 플레이트 들어가고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디퓨저들이 나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정말 신태적인 느낌의 단정한 후면이라는 것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를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네요. 제일 사실 이 차에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PHEV로 이렇게 컨센트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은 15kW 정도 가능하게 되고요. 이렇게 충전을 하고 나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3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X5, PHEV 이런 모델을 살펴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배터리를 충전하고서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게 한 5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1km는 이 친구보다 더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PHEV 치고는 사실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자체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친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용량이 10kW대잖아요. 근데 X5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24kW 정도로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더 전기 모드를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전체적인 연비는 한 리터당 8.8km 정도 나오게 됩니다. 아마 고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 연비는 더 올라가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연비 측면에서 좀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거 만날 수 있죠.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타기가 쉽지 않은데? 차구가 높아가지고 타는 거부터가 약간 힘들었는데 딱 앉자마자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하는 그 지프의 어떤 그 인상보다 확실히 고급감을 좀 실현하고자 했던 인테리어가 많이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일단 스티어링
비주얼부터가 이 소재감이 대시보드랑 이어지는데요. 이 소재감이 차갑거나 저렴해 보이지 않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많이 들게 되고요. 재밌다 이거. 아래쪽에만 이렇게 스포커 아래쪽에 반원 형식으로 블랙의 하이그로시를 담아놨어요. 이런 부분들이랑 안쪽에 이런 우드들. 사실 이거 우드를 되게 잘못 쓰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이 우드를 굳이 이렇게 넣어놨고 심지어 이 대시보드 패널에도 굳이 우드를 넣어놨어요. 고급스러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프 디자이너들도 좀 이제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소재잖아요. 우드라는 게 그런 좀 본인의 일상에서 발견한 영감들을 차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팀 자체가 좀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후일담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꽤 재밌게 잘 넣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에서 딱 타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이렇게 센터 패시아 부분에 나와 있는 크롬부예요. 이 크롬 라인이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저렇게 끝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마치 날개를 폈을 때 윙 모양처럼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선 하나를 먼저 그려놓고 이 인테리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역시 디자이너의 디자인 프로세스였어요. 이 윙을 먼저 만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붓으로 이렇게 칠하듯이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형에 대비해서 훨씬 깨끗한 인상이 듭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10인치 이상으로 넓고요. 가운데도 10.1인치로 상당히 넓은 이런 화면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상위 트림이 되면 조수석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꼭 3개의 디스플레이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지금 또 그렇지 않기는 합니다. 전시된 차가 최상위 트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게 중요하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레버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동시에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든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차고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레버도 덩달아서 나와 있습니다. 이 변속기도 측면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이 살아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살리는 역할을 지프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5세대 이 그랜드 체로키의 달라진 부분이겠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넓직한 편이죠. 제 팔꿈치가 거의 하나 다 가까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뚜껑으로 덮고 열고 하는 컵홀더 부분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충전기를 둘 수 있는 부분과 USB 단자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중후한 매력과 온화한 느낌이 좀 더해져서 이 시트의 전체적인 색깔 그리고 이런 퀼팅의 마감 이런 것들과 더불어져 봤을 때는 저렴한 차의 실내는 확실히 아니에요. 고급감과 프리미엄을 많이 지향하고 나온 차라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네요. 기존의 지프와 많이 달라진 느낌? 자, 이렇게 2열도 한번 타보려는데 와, 2열에서 탈래도 이게 너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마치 사이드 스텝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여기 또 노 스텝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밟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약간 운동하는 느낌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앞쪽에 1열 시트 뒤쪽이 되게 고급스럽다. 이 가죽의 질감도 상당히 좋고요. 색상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좀 더워 보이기보다는 좀 더 영해 보이는 약간 옐로우와 브라운이 섞인 컬러여서 좀 산뜻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앉았을 때 기본적인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이게 신기하다. 왜냐면 앉았을 때 이미 한 45도 이상 거의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좀 편안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눈길을 끌고요. 가운데 쪽에 이렇게 센터 암레스트에는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컵홀더 2개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급화를 지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벤틸레이션, 이 공조 부분들이 다 각각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각각의 시트에 하나씩 A타입과 C타입까지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어서 좀 2열의 승객들도 그래도 신경을 좀 써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에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맥킨토시. 이게 아메리칸 하이엔드 오디오인데 이런 맥킨토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피커부에 좀 멋진 문양의 이런 엠블럼도 좀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별거 아니지만 고급감을 또 한참 높여주는 듯한 인상이기는 합니다. 자,
트렁크의 적재 용량 무조건 살펴봐야죠. 대형 SUV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오, 역시 일단 널찍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트렁크 용량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서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와, 여기는 공간 활용이 거의 어렵겠다. 스페어 타이어 자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완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위쪽에만 짐을 실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웬만하면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차고가 높습니다. 높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계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공간 자체는 그렇지만 굉장히 널찍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요렇게 쫙 내려주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오, 제가 트렁크의 잠재력을 알고 싶어가지고 2열 시트를 지금 완전히 폴딩을 시켜놨더니 역시 공간이 무지막지하게 넓어집니다. 살짝 2열 부분이 각도가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그래도 막 차 바깥을 레저 활동 하시기에도 차가 이미 워낙 크니까 충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요런 공간이 진짜 큰 차들은 매력적이라니까. 자, 이렇게 오늘 차가 또 전 시장에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막 정신없이 이 차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이 차는 사실 진짜로 타봐야 되는 차예요. 지프잖아요. 이 정통 아메리카 SUV로서의 이 강인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 그리고 온로드 주행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직접 한번 저도 빨리 시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펙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6 가솔린 터보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엔진으로만 주행을 할 때도 출력이 200마력 이상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넉넉한 출력을 가졌는데 거기에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되면서 합산 출력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375마력까지 뿜어져 나가는 수준이 되고 토크 수치도 더욱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차도 많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주행 성능을 뽐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차를 좀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사실 이 지프 하면 막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SUV로서의 인상이 좀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온 이 차량의 가격이 억이 넘어가면서 사실 요거는 조금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쉬워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뭐 벤츠나 BMW나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건 다 있는데 그거 갭치고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사륜구동에 이 전체적으로 이 고급감을 맞추기 위한 실제 댐핑이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주행 성능에 있어서 많이 차별화를 두었다고 하니 직접 타봐야 이 차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는 또 이 차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바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